2023년이 집중 투자가 성공한 한 해였다면 2024년에는 분산 투자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대형 기술주 중심의 시장 국면이 단숨에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NH아문디 자산운용 글로벌 투자부문 서진희 부문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2023년 글로벌 금융시장 주요 이슈를 돌아보고 내년 글로벌 투자 전망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전 세계적으로 주식 채권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매우 이례적인 해였다면 2023년 올해 역시 주식 채권 모두 강세를 보인 또 하나의 이례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미국은 2022년 한 해 동안 4.25%, 올해에도 1%, 전체 합쳐서 5.25%의 기준금리를 인상하고도 고용과 투자, 소비에 있어서 모두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GDP 성장률 2%를 넘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견조한 시장 사이클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 역시 전반적으로 강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강한 경기 흐름과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를 중심으로 한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3분기 시장 금리가 급등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12월 미 연준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 코멘트를 함으로써 채권 시장이 급격히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로존은 독일 등 제조업 중심 국가들이 0%대 GDP 성장률을 보이면서 경기 침체 상황에 들어서고 있고, 특히 러시아와 중동에 치우친 에너지 공급망으로 인해 천연가스와 석유 등 연료비 관련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했던 미국과 유럽하고는 달리 일본은 마이너스 기준금리와 재정 확대를 유지하는 정반대 정책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했습니다. 추가로 기업 실적 및 기업 지배구조 개혁의 효과와 함께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G2 국가의 하나인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견제정책에 따라 정치, 경제, 군사, 무역 등 모든 상황에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 팬데믹 시기부터 이어진 강력한 내부 통제 정책으로 부동산을 필두로 내수까지 부진에 빠지는 더블딥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을 간단히 살펴보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의 주식시장이 두 자릿수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 나스닥은 지난 주말 현재 43.2%의 상승을 달성하며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아마존, 구글, MS, 애플로 대표되는 대형 기술주들이 100%에서 200%의 폭발적인 주가 상승세를 보여준 데에 힘입은 바 큽니다. 그 외에도 인도, 멕시코, 브라질 등 EM의 새로운 대표 주자들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주변국 역시 20%가 넘는 연간 주가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고금리 상황을 매우 잘 넘기고 있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의 큰 축인 소비를 뒷받침하는 고용과 임금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투자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부르는 IRA를 통해 반도체, 전기차 등 핵심 산업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리쇼어링 정책의 효과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로존은 주요국들이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선 상황으로 보여져 향후 금리를 인하하여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주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유럽의 대표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여 이익과 성장률 모두 매우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는 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머징 마켓을 보면 인도는 세계의 생산기지였던 중국을 대체할 국가로 미국과 유럽 대기업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브라질은 선진국과 달리 선제적 금리 인하와 유가, 천연자원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채권 시장은 좋게 말하면 다이내믹, 다르게 표현하면 매우 스트레스가 높은 극심한 변동성 장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채권 시장을 대표하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1월에 3.8%로 시작해서 4월에 3.29%로 하락했고 10월에는 다시 4.98%까지 상승하고 12월 말 현재 다시 3.9%로 하락하는 매우 변동이 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1월 초에 3.8%, 12월 말에 3.9%의 금리만 보면 연초의 금리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니 안정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1개월, 3개월 단위로 1% 이상씩 금리가 상승 하락하는 매우 힘든 한 해였습니다. 미국은 예상을 뛰어넘는 경기의 선순환과 이에 따른 고물가 장기화 영향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의구심이 지속됐습니다.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내년 하반기로 미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10년물 국채의 시장 금리가 5%대까지 급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유럽은 반대로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유럽 중앙은행인 ECB가 조기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건이 갖춰져 있다는 기대감으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10년물 국채 시장 금리가 4분기에만 1% 넘게 하락하는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일본은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선진국 중 유일하게 10년물 시장 금리가 20bp 이상 상승하는 약세장을 시현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보다 현재 엔달러 환율에 더 민감합니다. 만일 엔화 환율이 추가 하락 시에는 금리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점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전 세계 시장을 관통할 이슈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 소프트 랜딩 여부, 그리고 인플레이션 하락과 금리 인하의 시점, 마지막으로는 앞선 두 가지의 영향을 미칠 지정학적 긴장의 지속과 미국 대선 등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산타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 상황에서 가장 근접한 시나리오는 미국 경기의 연착륙 후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짧은 조정기를 거쳐 증시가 재상승기에 진입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골디락스라고 불릴 만큼 너무 낙관적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고용과 임금 수준이 현상을 유지하거나 하락폭이 제한적이라면 견조한 소비가 지속되면서 연착륙 진입 확률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또한 올해 지방은행 사태로 금융시스템 안전망과 미국 정부의 방어 의지가 검증된 상황 역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여전히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의 가능성이 높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점차 첨예하게 대립하는 미중 갈등과 함께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지정학적 변동성이 금융시장은 물론 원자재, 가상화폐 시장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의 리스크로 보여집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금리 수준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충분히 긴축적인 통화정책 환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일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 이어진다면 중앙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동결 내지는 인하의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에너지 가격이 추가 상승하거나 고용시장의 화랑은 이와 같은 결정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 모두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금리 인하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 세계 채권 시장이 이미 조기 금리 인하를 반영하여 12월에만 0.7%에서 1%가량 시장금리가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시장의 조급함과 정책금리 인하 시점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일시에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이) 집중 투자가 성공한 한 해였다면 2024년에는 분산 투자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형 기술주 역시 AI를 필두로 한 기술 혁신이 기업 이익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겠지만 기술주 이외에 대형주의 이익 기여도 역시 상향될 것으로 예상하고 여기에 더해서 유럽과 중국의 경기가 회복된다면 미국과 대형 기술주 중심의 시장 국면이 단숨에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달러화 약세의 요인입니다. 따라서 달러 약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EM 내에서도 국가별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므로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선택적으로 투자 기회를 보는 안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추가로 원달러 환율 역시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의 생각이 한 방향으로 모아질 때가 가장 리스크가 높은 시점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현재 채권금리는 전 세계적으로 2024년에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세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이 해외 채권 투자의 적기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럴 때일수록 컨트레리안 뷰를 포함해서 밸런스된 투자 관점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내년 성공적인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